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시문 기출 문제 중에서 특히나 서울대 기출 문제 중 지구과학 문항을 풀이하는 충주고등학교 박동환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년 제시문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간 서울대 제시문 기출 문제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서울대에서 지구과학으로 제시문 문제를 푸는 학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과학 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환경과학부를 지망하는 학생들. 하지만 지구환경과학부를 지망하는 학생은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지구과학 제시문을 좀 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가 좀 적은 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3년간의 기출 문제를 한번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태풍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 태풍 에너지원, 그리고 온대저기압을 이 태풍 에너지원이랑 좀 비교한 그런 문제가 19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문제, 그래서 해양 파트, 대기 파트가 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각에 의한 광물, 암석 이런 내용, 그리고 대보조선 운동 문제 또는 마그마 문제, 그리고 역전층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지각과 대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1년 이제 앞으로 좀 풀이해야 할 기출 문제는 지구온난화, 심층순환, 단열선도, 에크만 수송 문제, 대기와 해양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나올 건 아무래도 지질 파트나 대기나 해양 파트, 이 세 가지를 좀 잘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서울대 제시문 기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죠.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다음 주어진 질문을 답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1-1번에 대한 문제를 좀 보면은 북반구의 경우 저緯도보다 북극 해역에서 온난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저緯도 지역보다 북극 지방이 훨씬 더 따뜻했단 말이죠. 솔직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북극은 추워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정도가 저緯도보다 북극이 더 크다. 그 이유를 좀 찾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1979년과 2019년 북극해의 빙하 면적을 비교한 아래 그림을 고려하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조건이죠.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빙하 면적을 좀 보면은 1979년이랑 2019년을 비교해보면 빙하 면적은 1979년이 훨씬 더 컸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은 빙하 면적이 더 작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왜 북극 지역이 더 빠른 대기 온도의 상승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빙하 면적을 고려하라 했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빙하 그리고 알베도의 관계가 떠올라야 돼요. 빙하가 작아지게 되면은 알베도도 작아지겠죠. 알베도는 반사를 말하죠. 그러면 반사가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유입됐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1979년보다 2019년에 빙하의 양이 더 줄었기 때문에 알베도는 감소했겠고, 더 많은 양의 에너지 유입이 북극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북극 지역이 훨씬 더 저緯도 지역보다 온도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1-2번을 또 가볼게요.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해양 심층 순환에 나타낸 모식도다.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면서 아래 그림의 가 지역에서 해수의 물성이 변한다. 가 지역은 지구와 원에서도 정말 잘 나오죠.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그 부분, 그린란드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랬을 때 가 지역의 수온과 염분의 변화 방향을
수온 염분도인 TS도를 이용해서 보면 A에서 H, 여기 보면 A에서 H까지 있죠. 그때 중에서 어디로 변하겠는가, 그 밀도 변화를 설명해 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은 지구와 원의 개념에서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관계를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특히나 심층순환이 약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우리 모의고사도 많이 봤어요. 지원 선택하는 학생들은 아마 쉽게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북극해의 빙하가 녹았죠. 빙하가 녹았기 때문에 염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염분이 감소하죠. 그럼 염분이 감소하면서 밀도도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방향을 고르게 되면은 FGH,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염분이 작아야지 되니까 A나 E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G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좀 갈리게 되는데 저는 F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F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빙하가 녹으면서 이 물성이 변했죠. 그러면 표층순환은 잘 안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심층순환이 잘 안 일어나게 될 테니까 심층순환이 안 일어나면은 표층순환도 좀 약하게 됩니다. 표층순환이 약하니까 따뜻한 물, 저희도에서 따뜻한 물이 잘 오지 못해서 아마 온도는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도도 내려가면서 염분도 좀 작아지는 이 F가 제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1-3번을 문제를 좀 볼게요. 1-3번 문제에서 보면 문제 1-2에 가 지역이 나타난 해수의 물성 변화가 나 지역의 심층해류의 세기와 용존산소량, 그리고 다 지역의 표층수온, 라 지역의 대기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건은 가 지역에서의 빙하가 녹으면서 밀도가 작아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심층순환이 약해지는, 그래서 심층순환이 약해짐에 따라서 1번 나 지역, 2번 다 지역, 3번 라 지역에 해당하는 영향을 각각 설명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은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지니까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집니다.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하나의 컨베이너 벨트라고 이렇게 보통 교과서에 표현을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심층순환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심층순환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용존산소량도 감소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다 지역을 보면은, 다 지역의 표층수온을 보면은 다 지역이 어디 있냐면 여기 저희도에 있는 표층수를 볼 수 있죠. 순환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이 전체적인 해류의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역은 더 덥고 고위도 지역은 더 추운 그런 에너지 불균형 현상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로 태평양 저희도의 표층수온은 평소보다 조금 수온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3번 지역, 라 지역 같은 경우의 온도에 미친 영향, 역시나 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표층 순환이 위로 올라가서 라 지역이 가고 있죠. 근데 이제 라 지역은 이런 순환이 잘 약해지니까 당연히 따뜻한 물이 위로 못 올라오겠죠. 잘. 그러다 보니까 더 추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리해 보면은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좀 문제는 풀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문제 2번 문제의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연안 지역에서 해양 및 대기 환경 변화를 감시를 목적으로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한 종합 관측이 진행되었다라고 하고 관측 지역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문제가 좀 어렵죠? 어려워 보이죠? 이 2번 문제부터는 G2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런 단열수 온도는 G2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서울대 제시문 지구과학 문제를 풀려면 G2에 대한 어느 정도 G2에 대한 공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G2를 선택한 학생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제시문의 그림 가 지역에서 관측된 대기 온도의 연식 구조를 나타낸 단열수 온도라고 한대요. 그리고 1번, 2번, 3번 각각의 안정도를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죠. 그래서 G2 대기 안정도에 대한 개념을 좀 안다면 여러분은 쉽게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잠깐 얘기해 보면 이 그림 항상 건조 단열 감률이 훨씬 더 크고 수분 단열 감률이 더 작죠. 이런 과정에서 이 기온 감률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절대적 안정, 조건부 불안정, 절대 불안정 이런 형태의 꼴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1번을 볼게요. 1번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기온선, 기온 감률, 그리고 수분 감률, 건조 담률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근데 지금 대기는 건조한지 수분한지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게 1번 보면 기온 감률이 그렇게 작은 수분 감률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러면 완전 절대적으로 안정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안정한 영역이다라고 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기온 감률이 지금 단열 감률과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좀 큰 건조 단열 감률도 훨씬 더 기온 감률이 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대기 상태가 건조한지 아니면 수분한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기온 감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2번은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도 역시나 좀 보게 되면은 기온 감률이랑 수분 단열 감률이랑 비교해봐도 수분 단열 감률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2-1번은 대기 안정도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더 어렵게 낸다고 하면은 어느 층은 구름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파악해보는 뭐 그런 문제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이제 2-2번 문제를 좀 볼게요. 저는 이거 풀었을 때 2-2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2-2번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구름이 없는 맑은 날 문제 2-1 그림에서 고도 H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내부 압력 및 내부 온도는 해양 표면에서의 기압과 기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도 H를 비행하는 그런 항공기가 있는데 그 내부 압력과 내부 온도가 있겠죠. 그게 바로 표면의 기압과 기온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도 H에서 외부 공기를 항공기 내부로 흡입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공기가 필요하니까 흡입하겠죠. 그랬을 때 항공기 내부 온도가 아무래도 달라질 거예요. 왜 달라지는지는 일단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서 달라지니까 가열할지 냉각할지를 바로 대기 단열수 온도를 이용해서 좀 설명해 봐라 이 말이고, 여기 보면 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단이라고 하는 내용은 또 역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공기 내부로 흡입하는 외부 공기는 항공기 내부 압력에 맞추어서 압축된다는 말이죠. 여기 압축돼요. 이 말이 핵심 조건입니다. 이 과정에 열출입은 없다. 그러니까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단열 압축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몇 도 정도 더 냉각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면은 H에서 그 비행기 H 외부 온도는 T1이죠. H에서. 왜 T1인지는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H 높이에서 그때 기온선을 따라가 보니까 여기 보면 T1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는 T1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표면 기압은 아직 잘 몰라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비행기 내부의 온도를 볼게요. 비행기 내부 온도는 T4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 조건에
내부 압력은 해양 표면에서의 기압과 기온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부 온도는 비행기 내부 온도는 T4가 되겠고 해양 표면 기압과 동일하다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해양 표면 기압은 말 그대로 표면 기압이고 외부의 표면 기압은 아무래도 상공에 있는 기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압은 누가 높냐면 내부가 훨씬 더 기압이 높겠죠. 그리고 외부는 기압이 좀 낮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공기를 내부로 지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공기로 이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기압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외부가 기압이 더 낮으니까. 그러면 이 기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변의 기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높아지니까 그 들어온 경우는 마치 단열 압축을 받듯이 압축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내부가 훨씬 더 비행기 내부가 훨씬 더 기압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지 그거를 단열선도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내부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 H 높이에서 이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압력이 높아져야 돼요. 이렇게 단열 압축이 일어나겠죠. 어디까지냐면 해면 기압까지 딱 여기 T4, T5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이 T5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비행기는 냉각을 해야 돼요. 얼만큼 냉각했냐면 비행기 내부 온도는 T4죠. 그러니까 T5에서 T4를 뺀 만큼 온도를 냉각시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2-2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강의한 걸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부와 내부의 기압 차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외부에 있는 공기를 내부로 오다 보니까 기압이 이제 커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압축이 일어나서 온도가 상승한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해볼게요. 제시문에 언급한 관측 지역에서 대기 상층 수평 기압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등압선은 직선이고 100km 거리마다 1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다. B 지점에서의 풍향과 풍속 그리고 마찰력은 무시한다. 마찰력은 무시한다는 말 있고 등압선이 서로 나란하죠. 지금 이렇게 이건 바로 직균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균풍의 구하는 공식은 로분의 1에 델타 1분의 델타 P는 2V 오메가 사인 세타 바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수치를 대입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긴 좀 그나마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1헥토파스칼이 100kg/m 곱하기 세크 제곱 이건데 친절하게 여기도 주어져 있죠. 그러면 다 대입만 하면 답이 25m/s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3번은 직균풍을 구하는 속도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좀 볼게요. 역시나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G2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G1과 G2를 거의 같이 겹치는 문제.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제시문 그림 A 지점 R의 그림은 같은 물 밖으로 완전히 노출되었다라는 조건도 있어야겠죠. 두꺼운 스티로폼, 표층 기름, 그리고 전체에 잠겨있는 통나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A 지점은 어디냐면 제시문에 보면은 여기가 바로 A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A 지점. 여기서 2-3에서 제시된 상층 대기의 기압 배치 따라 해상에서는 해안선과 평양의 서풍으로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서풍을 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각각 세 물체의 이동 방향을 쓰라고 했죠. 그 이유. 첫 번째는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은 아무래도 동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풍이 불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다 이동할 거거든요. 얘네들이 세 개가. 근데 그 각각 세 개가 좀 차이점이 가지게 돼요.
첫 번째는 바람의 영향으로. 바람이 계속 불게 되면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의 영향으로 스티로폼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표층기름. 표층기름은 표층의 에크만 수송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에크만 수송에서 표층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이동하죠. 북반구일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표층기름은 남동쪽으로 이동하겠죠. 왜냐하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45도니까 남동쪽이죠. 3번을 보면 세 번째, 통나무는 에크만층 전체예요. 에크만층 전체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통나무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서남북은 방위가 정해져 있죠. 여기 보면 방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물체 이동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2-5번 문제 볼게요. 연안 용승이 발생한 제시문의 가 지점. 가 지점이 어디냐면 또 이 가 지점 여기에요. 가 지점으로 온난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이류안개가 발생했다. 이류안개의 생성 과정을 따뜻한 해수면 위로 차가운 공기가 이동해 올 때 발생하는 증발안개의 생성 과정과 비교하시오. 네, 이건 정확하게 이제 G2 안개의 종류와 생성 원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냉각해서 만들어진 안개, 그리고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만들어진 안개의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있으면 그쪽 파트의 개념을 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류안개 같은 경우는 차가운 해수면과 온난 다습한 공기가 만나서 냉각이죠. 그래서 이류안개는 공기가 냉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냉각이란 말이 들어가면 맞았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하는데, 증발안개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수면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발생한다. 그래서 수증기의 공급 그리고 냉각, 이 두 개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4의 상황에서 바람으로 인해 해수면의 연안은 낮아지고 외해의 해수면은 높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지역류가 형성이 되면 얘네들은 어디로 이동할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밀도 균일하고 내부 마찰력도 무시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이 문제는 지역류가 방향을 아는가, 지역류의 방향을 아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해양이고, 이건 아마 문제 2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죠. 여기가 A, 가나 이런 느낌 그림. 그랬을 때 지금 외해의 해수면이 높아졌죠. 외해의 해수면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G2에서 배웠죠. 수압 경도령은 해수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외해에서부터 내해, 육지 쪽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압 경도력의 90도 북반구의 경우 90도 직각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류는 동쪽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스티로폼, 표층기름 이런 것들은 다 바람이 엄청 흐니까 지역류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대 지구과학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